네, 어서 오세요. 그 사야님에 대해서는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유럽의 유대 금융가들이요 단독 프리메이슨을 1843년에 창설했잖아요. 네, 버나이스 브리츠 미국에서 창설하게 되고 언약의 자식들이라 그러죠. 얘네들이 이제 1970년대하고 80년대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금융의 세계화 부르짖으면서 이제 일을 출발을 시켰는데 1959년부터 그 모집한 민간 간첩들이 있습니다. 그 간첩들을 사야님이라 그래요. 얘네들이 이제 어떤 네트워크로 모여 있냐면 The 글로벌 골스라고 하는 네트워크로 모여 있고요. 유엔의 에전다 같은 것들을 거의 얘네들의 그 점검을 받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추진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왔잖아요. 지난 한 40년, 지난 한 50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세력들과 유대인들의 세력이 서로 아주 버무려져 있는 이제 그런 느슨한 조직인데요. 그 저기 야콥 코엔 씨가 자기도 스스로 이제 유대인이고 그래서 사야닙에 대한 책을 얼마 전에 써놨는데 이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유대 간첩들이 핵심 간첩이 한 2만 명 있고요. 세계 60개국에 50만 명 정도가 이제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지난 한 50년간 일을 했죠. 이스라엘 모사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일반 뭐 부동산 업자, 뭐 자동차, 뭐 매매점 사장부터 시작해갖고 대통령까지 국제기구 조직원까지 모두 간첩으로 뛰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한 50년간 세계화를 잘 이끌어 왔었죠. 뭐 대충 보면요, 프랑스가 이제 유럽에서는 그 브나이트 브리츠의 그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을 많이 끌고 왔어요. 자크 아탈리라든가 베르나르 앙리 레비, 앙드레 그릭스만, 시몬 누베이, 옛날 시몬 누베이 말고요, 유럽 의원 시몬 누베이, 낙태 합법화 한 사람이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됐다가 뭐 성추행으로 잘려나간 사람, 파키스탄 여권주의자 유자프자이, 이라크 여성운동가 뮤라드, 노벨 평화상 받았죠. 모두 이스라엘 간첩이에요. 미투 창설자도 마찬가지로 유대 금융 브라이트 브리츠 하수인들이고요. 블랙 라이프 매터도 그렇고요.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경 운동가 있잖아요. 그린 파시스트라 그러죠. 얘네들 뭐 제인 구달도 사야님 출신이고요. 사회정의 운동가 뭐 쿠미 나이도 같은 애들 모두 사야님이죠. 그 기후 뭐 변화 문제 이런 거 죄다 사야님들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뭐 당연한 소리고요. 그거는 장애우 인권 운동까지 끼어들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 40년에서 50년 사이 신자유주의 열풍으로부터 나타난 여러 사회 주제들인데 이것이 유대 금융가들한테 어마어마한 이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영화 배우가 많습니다. 사연님 중에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중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래요. 영화 배우들 되게 많고요. 뭐 브래드 피트 같은 애들도 있고 그래요. 명백하게 이제 그 야콥 코엔이 밝힌 사람이 이제 애슐리 주드, 그럴 줄 알았어요. 하는 짓거리가 이상하더라고. 스파이크 리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젊은 의원이잖아요. 데이비드 밀리번드 뭐 이런 애들, 캐리 멀리건 가수인가 배우인가 아마 그럴 거죠. 줄리아 로버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록펠러즈 단 사람 라지샤, 엠마 톰슨 영화배우, 스웨덴 록그룹 아바의 멤버죠. 벼른 울버스 남자. 뭐 엠마 왓슨, 뭐 당연하죠. 엠마 왓슨 하는 짓을 보면 다 보여요. 이렇게 쟤 간첩이네, 이스라엘 간첩이구나, 다 보인다고. 중요한 건 말이에요, 다 자기네가 사양임인지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숨기지도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앙리 레비가 드러내고 살잖아요. 앙드레 구릭스만도 마찬가지예요. 앙드레 구릭스만하고 베르나르 앙리 레비는 말이에요, 1970년대 60년대 말
특히 이제 70년대 나치즘과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를 은근하게 같은 거로 봤던 한나 아렌트의 공식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건 오로 나치즘과 공산주의가 서로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거의가 아니지. 오로지 유대 지식인들만이 이런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나치즘 비판에 공산주의 비판도 뭐랄까, 숟가락 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 사회에 더 이상 전통적인 공산주의라든가 전통적인 사회주의 사상이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애들이 바로 신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프랑스에. 또 물론 미셸 푸코도 여기에 많은 공헌을 했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공헌을 했어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도 이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 사상이 더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인데, 그건 의도한 건 아닌데요. 신철학은 이걸 완전히 의도하고 정책으로 잡았다고 지네가. 그래서 소련이 붕괴했어도 반 러시아 정서는 계속 가져갈 수 있게 신철학을 만든 게 앙드레 글릭스만이에요. 인간 쓰레기죠. 예. 나토의 역할은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계속 주장함으로써 나토가 계속 동진하도록 어떤 철학적 근거를, 뭐 철학적 근거도 아니에요. 이 사람 책 읽어보세요. 엉터리도 저런 엉터리가 없어. 다 뒤에서 금융가들이 받쳐주고 미대에서 띄워주니까 뜬 거지. 무슨 뭐 베르나르 앙리레베 그 책이 책입니까? 이슬람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고 이슬람 자체의 종교에 테러가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앙드레 그릭스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정치 짓을 하려면 뭔가 정당방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바로 문화, 지식계의 사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많은 지식인들이 반대했던 이라크 침공도까지 지지를 하고 그랬습니다. 죽었죠 아마? 그 아들놈을 하나 남겨놨어요. 라파엘 그릭스만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중도 좌파입니다. 유럽 의회 의원이고, 이 어린아이가 신장 위구르 가서 조작 정보를 유럽에다 갖고 오네요. 얘가 반중국 반러시아 정치에 앞장을 쓰고 있죠. 보통 이제 프랑스가요, 전통적으로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한국은 좌파 우파 나눠져 있잖아요. 한국에 좌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국에 좌파 정치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프랑스 중도나 좌파에서 어떠한 정치인도 대러시아 전쟁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얘만 유일하게 지지했습니다. 역시 사야님 맞습니다. 그죠?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 사야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첩질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먹힙니까? 안 먹혀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지네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독일과 프랑스 국민은 이런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프랑스 참모총장 파비안 망통이 망설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러시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그랬어. 이래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프랑스에서. 얼마 안, 11월 달에 한 얘기인가 9월 달에 한 얘기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프랑스 국민들은 아이들 전쟁에 내보낼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무슨 뭐 군병도 모집한다 그러고 2030년까지 뭐 유럽을 재무장하겠다고 별 꼴값을 다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도 프랑스 정치인 누구도 이 참모총장 말에 지지를 선언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속으로야 뭐 그래 보자 이랬겠지만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지지한 게 라파엘 그릭스만이다 이 말이에요. 지 아버지랑 하는 짓이 똑같아요. 이 정도까지 사야님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서 남들도 하지 못하는 얘기를 막 마구잡이를 할 정도라면 이제 그 세계화를 이끌어왔던 그 사야님들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됐다는 거예요. 코너에 몰렸다는 겁니다. 이제 얘네들은 더 이상 건방지게 중국과 러시아 앞에서
코너에 몰리니까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도 며칠 전인가 그 국가안보 보고서 냈잖아요. 그 정기 보고서가 아니라 비정기 보고서인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적대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고수하려고 그러지 않겠다. 미국의 이익은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미국 저기 러시아하고 중국이 하나의 파트너로서 존재할 수 있지 적대 세력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뭐 현실에 얼마나 맞춰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뭐 트럼프가 만들었겠습니까? 딥스테이트 애들이 다 그렇게 정리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얘들도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화주의는 끝나가고 있다. 혹은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세계화주의가 끝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융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럼 산업경제의 왕자는 누구죠? 중국이죠. 자원의 왕자는 누구죠? 러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딥스테이트가 바보입니까? 야, 밀어붙여봤더니 이거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간첩질하는 사야님 애들이 얼마나 코너에 몰렸으면 자기 혼자 앞장서갖고 남들이 다 예스할 때 자기는 노하고 있고 자기가 남들이 노할 때 자기는 예스하고 있겠냐고. 저 코너에 몰렸으니까 저런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쭉 보면서 세계관이 이제 거의 끝났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